중세국어 훈민정음 의문론 3편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자음들 먼저 볼 텐데요. 중세시대에는 있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사라지게 된 자음들 해서 의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자음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자, 비읍 밑에 이응을 연서로 써줬던 글자고요. 이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순음인 비읍을, 입술 소리인 비읍을 가볍게 내는 소리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치음에서 반치음 같은 경우는 시옷에 획수가 하나 더 들어갔지만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 이체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치음은 치음이다, 반만치음이다 해서 반치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자음이에요. 마찬가지 현대로 오면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예디응, 얘는요 현대에 와서 예디응은 사라지고 이 예디응의 자리를 이응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자음 중 예디응 같은 경우는 음가, 발음이 있는 소리예요. 근데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 쓰인 이응은 음가가 없고요. 종성에 쓰인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걸로 보게 되는데 이 예디응 같은 경우가 종성에 쓰여서 음가가 있는 이응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린 히읗이라고 해서요. 이응과 히읗 사이에 획수가 하나 적은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글자는 주로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초성의 표기가 되거나 이영보레라고 해서 중국의 디귿 발음이라고 하는 애를 리을로 바꾸면서 리을을 도와주는 단어로 쓰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나라 말에서 쓰일 때는 절음해서 음을 끊어줘서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된소리부호로 쓰이거나 혹은 아니면 음을 탁 끊게 만들면서 입성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자음입니다. 이 어린이읒도 마찬가지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글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입술 소리인데 가볍게 낸다라고 했으니 영어 발음 V와 비슷한 소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고 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글자가 완전히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반모음 오랑 우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기 전에는 요렇게 발음을 했어요. 더버 이렇게. 근데 이게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면서 그냥 소실된 것이 아니라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오, 우가 현대에 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어라고 하는 단모음이랑 결합되면서 와나 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더워 할 때 어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뀐 후 어랑 결합을 해서 더워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에 이렇게 더워 같은 경우 받침에 쓰였고 우리가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응 자리에 올려와서 썼던 거죠. 근데 얘가 현대 오면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애가 반모음 오와 우로 바뀌게 됐고 이 반모음 우라고 하는 애가 어랑 결합하면서 워가 된 거죠.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 반모음 오, 우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조바는 이거랑 대조되는 예시예요. 죄송해요. 조바 같은 경우에 비읍은 순경은 비읍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그냥 비읍이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바 이래서 아자가 붙어요.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붙었던 애는 현대에 반모음 오와 우로 흔적이 남아서 뒤에 어나 아가 붙었을 때 워나 와로 발음이 되게 되는 거고 중세시대의 순경은 비읍이 아니고 그냥 비읍이었던 좁다, 조바 같은 경우는 이 비읍이 그대로 현대에도 유지가 돼서요. 조바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애는 영어 발음 V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비읍에서 순음에서 소리를 가볍게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순경음 비읍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국어에는 반모음 오나 우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순경음 비읍이 받침에 쓰였던 더워, 덥다나 구워, 굽다나 곱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가 붙었을 때 혹은 어가 붙었을 때 더, 워. 이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뀐 거고요. 구, 워. 마찬가지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뀐 거고요. 고, 와.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오로 바뀌면서 와랑 결합돼서 아랑 결합돼서 와가 된 경우입니다. 선생님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영상 찍는데 중간중간 기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경은 비읍 보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치음 같은 경우는 영어 Z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즈 이런 발음이죠. 스와 지읒의 중간 발음, 시옷과 지읒의 스와 즈의 중간 발음 즈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반치음은 현대에 오면서요 시옷으로 바뀌거나 아예 소멸합니다. 한숨에 쓰였던 반치음은 현대국어에 오면서 시옷으로 바뀌었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던 반치음은 소멸돼서요 그냥 모음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서는 자 중세국어 형태에서는 마음 하게 되면 모음 조화 때문에 아래아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게 현대에 오게 되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깨지면서 뒤에 앞에는 양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쓰이게 됐고 반치음은 소멸되거나 시옷으로 대체되면서 마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소멸돼서 나타났다. 지어 같은 경우 짓다. 집을 짓다 할 때 그 지어, 글을 짓다 할 때 지어인데요. 이때 이 반치음은 마찬가지 마음때와 똑같이 소멸돼서요. 현대에선 사라졌습니다. 졌다에서 져서 같은 경우도 저어로 바뀌면서 반치음이 소멸됐고요. 여기 나오는 씻다 씻어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의 시옷이었기 때문에 현대에 우리가 시옷 마찬가지 사용하고 있죠.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옷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예시입니다. 반치음 같은 경우는 중세에 사용되다 현대 오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시옷으로 대체되는 한숨과 같은 단어가 생기거나 혹은 아니면 반치음이 소멸돼서 마음과 같이 없어지거나 저서와 같이 저어로 없어지거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경은 비읍,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음은 자음이고요. 반치음,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자음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은, 히읗, 예디응 보도록 하면요. 예디응은 받침에서 우리가 응 하고 발음을 하게 되면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나지 않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발음이 나지 않는 음가가 없는 이응은 이응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 하고 받침에서 발음이 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에 예디응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예디응은 현대국어에 와서 사라졌고요. 그걸 그냥 이응이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든 없는 이응이든 모두 다 이렇게 이응으로 쓰고 있고요. 중세시대에는 이응이 이렇게 쓰이면 음가가 없는 애라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성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이응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종성에는 음가가 있는 이응 같은 경우는 이응과 음가가 없는 이응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예디응으로 적었다. 근데 현대에는 예디응이 사라짐으로써 그냥 이응이요. 이응이라고 하는 애가 받침에서도 예디응의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린 이읒 같은 경우도 소멸했어요. 그래서 여린 이읒이 초성에 쓰일 수 있었던 동국정원식 표기 같은 경우도 현재 쓰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성이라 그래서 뒷부분을 끊어서 소리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린 히읗은 그대로 소멸했다 보시면 돼요. 자, 정리. 순경은 비읍은 반모음 오나 우의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가 더워와 같이 예전에 순경은 비읍이 쓰였다라고 하는 단어의 흔적을 알 수 있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바뀌거나 소멸되었다. 그래서 저서와 같은 글자가 현대에서는 저어라고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예디응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있는 이응, 받침에 있는 이응을 표현하던 수단인데 현대에 와서는 음가가 있든 없든 구별하지 않고 이응으로만 표현한다. 그리고 여린 히읗은 아예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사라진 모음입니다. 사라진 자음에 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리고 여린 히읗, 그리고 예디응 이렇게 있었죠. 이번에는 사라진 모음이고 모음에서 사라진 건 아래아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래아가 발음되는 음가가 두 가지였어요.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 쓰이게 되면 아 발음이 났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쓰이게 되면 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말쌈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앞말에 나오는 첫 음절의 아래아는 아 발음이 나고 두 번째 음절 이하는 으가 나니까 이렇게 난단 말이죠. 말씀하고 이때 아래아의 발음이 다르고 음가가 다를 때 두 음가가 사라지는 시기 또한 달라져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먼저 없어지냐면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으로 소리 나는 얘가 먼저 없어집니다. 보시면 16세기 말쯤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나던 아래아의 발음 으가 사라지게 되고요. 18세기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음절에서 나던 아 발음의 아래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요. 자, 맞음 이렇게 읽었겠네요. 맞음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Z 발음이죠. 맞음 이렇게 읽었던 단어가 반치음이 먼저 소멸했어요. 반치음이 소멸하면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마음으로 대체되게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음절의 아 발음으로 소리 나는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반치음과 아래아 중에 뭐가 먼저 사라졌다. 반치음이 사라졌다. 반치음 같은 경우는 16세기 말엽에 사라진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보다도 먼저 사라졌으니 이 반치음은 16세기 말 이전에 사라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애가 자 여러분 17살이죠. 17살 기준으로 하나 앞에 16살 그때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주세요. 18세기 그러니까 자기 나이 기준으로 1년 감안했을 때 16이고 1년 더 했을 때 18이죠. 그래서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사라졌고 18세기에 첫 번째 음절에 아 발음 나던 아래아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으 발음으로 나던 아래아가 사라지기 이전에 이미 반치음은 소멸했던 상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단모음 체계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요. 중세국어에 있었던 단모음과 현대국어에 있는 단모음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중세국어 때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아, 으, 이 이래서 우리가 모음 창제 원리 할 때 기본자라고 배웠던 애들 있죠.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 그래서 요거를 본떠서 만들었던 기본자 3개. 요건 단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아와 이라고 하는 애를 처음 결합해서 나오는 단어인 초출자가 있었어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서 초출 처음 나오는 글자, 초출자까지가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 태양이 올라가서 오. 사람 기준 오른쪽에 해가 들어가서 아, 양성 모음이었던 오아. 땅 밑에 해가 들어가서 우. 사람 옆에 왼쪽에 서서 어. 그래서 오, 우, 아, 어. 그래서 여기가 초출자였죠. 그래서 얘네가 양성, 얘네가 음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양성, 음성 모음 오, 아, 우, 어까지가 단모음입니다. 자, 제출자는 이중 모음이었어요. 그래서 요, 유, 여, 야 이런 애들은 다 제출자입니다.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기본자 3개, 초출자 4개 해서 총 몇 개? 7개였어요. 7개. 네, 여러분 의문할 때 배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은 총 10개예요. 10개. 자, 요 4글자가 더해진 건데요. 선생님 7개에 4개를 더하면 11개잖아요. 근데 왜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10개인가요? 뭐가 소멸됐을까요? 아래아가 현대로 오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자, 17세기 17살 기준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사라졌어. 으 발음이었던 애가 사라졌고요. 17살 기준 하나 뒤에 18세기에 첫 번째 음절에 오는 아래아가 사라졌었죠? 그쵸? 그래서 이 아래아가 사라지고 4개가 더해졌으니까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러니까 더해진 애들을 보게 되면 에, 위, 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랑 이가 결합되고 아랑 이가 결합되고 우랑 이가 결합되고 오랑 이가 결합돼서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 취급을 받았던 애들입니다. 이 단어들 같은 경우는 합용의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죠. 중세국어 때는 초출자랑 기본자를 제외한 제출자와 합용자라고 하는 애들, 합용의 원리로 만들어진 애들은 죄다 이중모음이었어요. 근데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가 제외되고 거기에 우, 오 해서 초출자 있죠? 이 초출자 애들의 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나씩 붙은 애들 4개가 더해진 겁니다. 자, 현대국어 단모음은요. 기본자에서 으랑 이가 살아남았고 초출자 오, 우, 이렇게 있고 자, 이 초출자에 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나씩 덧붙은 애들 왜, 위, 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가 현대국어 단모음이고 중세국어 때는 초출자 4개랑 기본자 3개만 단모음이었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이 중세시대는 이중모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세에서 이중모음이었던 에, 왜, 위 같은 경우 어에 이가 붙고 아에 이가 붙고 오에 이가 붙고 우에 이가 붙는 초출자 오, 위에 이가 붙은 얘네들이 현대에는 단모음화가 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죠. 여기부터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학교 자습서로 수업을 들을 때도 반드시 반복돼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해주세요. 표기의 원리 이래서요. 한글 제자 원리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현대로 오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 자음모음 받고 단모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글자들을 어떻게 적었는가? 자, 자음과 모음을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적었는가? 어떤 발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적었는가? 그걸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종성은 초성을 부용, 다시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 김이라고 하는 발음을 해보면 임 해서 김 이렇게 해서 발음이 3가지예요. 이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글자가 자음으로 같죠. 중성만 모음으로 씁니다. 중성만 모음으로 써요. 그래서 초성과 종성은 자음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 초성과 중성을 자음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종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성에 사용됐던 자음을 다시 한번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즉, 종성은 초성을 다시 이용하자. 종성에 쓰이는 자음은 따로 만들지 말고 초성자를 다시 이용하자. 이 말이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자, 팔종성법은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요. 받침에서 발음이 날 수 있는 자음의 숫자가 총 8개였다라고 본 겁니다. 중세시대는. 그래서 이 8개만 발음이 나니까 종성에 어차피 발음대로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어적기를 한다고 했을 때 종성에 쓰일 수 있는 글자는 8개 발음 나는 글자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중세국어에서는 팔자 가족용, 팔종성 가족용이라고도 합니다. 종성에는 8개의 발음만 나니까 8글자만 가지고 가족해서 사용하기 족하다. 8자면 사용하는 게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본 게 팔종성법입니다. 종성에는 8글자만 쓰도록 제한을 해놨고요. 이 팔종성법을 따라서 적은 것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에요. 네, 모든 중세국어 자료에 팔종성법이 적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자라고 해서요. 발음을 표기하는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됐고요.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 유사한 시기에 지어진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대로가 아니라 형태를 밝혀서 적어보자. 그래서 의문의 소리에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형태소의 뜻, 형태를 밝혀서 적어보자. 그래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종성의 팔종성법 따라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팔종성법이 뭔지 알아두시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팔종성법이 쓰였고 용비어천가에는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8글자는 순서가
가나, 다라, 마바사, 아 해서 여러분들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알고 있을 때 순서대로 8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8종성에서 종성에 쓰였던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응은 예디응으로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피읍, 시옷, 예디응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중세시대에 8종성법 따라서 적는다라고 하면 그때 봤던 8가지의 발음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8종성법 예외문헌.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종성에 8개만 쓰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반대되는 표기법을 보여준 문헌도 있다. 용비어천가와 어린천강지곡이라고 하는 2개의 책에서는요. 형태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 자 지읒은 받침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옷으로 대체해서 썼고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도 치읓은 받침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시옷으로 썼어요. 잎사귀 할 때 잎 같은 경우도 피읍은 받침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비읍으로 썼고요. 와, 물의 길이가 깊다라고 할 때 깊다도 마찬가지 피읍이라고 하는 애는 종성에서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읍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와 어린천강지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줘요. 그 형태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이 쓰여서요. 꽃, 지읒 받침 쓰이고 빛 해서 치읒 받침 쓰이고 잎하고 피읒 받침 쓰이고 깊다에도 피읒 받침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어린천강지곡에 쓰인 형태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 같은 경우가 현대국어의 표기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국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하는 표기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중세시대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었는데 용비어천가 어린천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는 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비어천가 어린천강지곡이 현대국어 표기법이랑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어적기, 표기의 원리 이어적기 보도록 하죠. 중세시대에는 이어적기 연철을 씁니다.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국어 바람에라고 하는 애는요. 바람과 에 해서 조사를 이렇게 체언과 조사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겹받침 또한 연철해서 표기했습니다. 불휘 잎은 나무 뿌리가 깊은 해서 깊다에 간에 미가 붙은 건데 어간어미 구분해주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써준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해서 체언과 조사 분류해서 써주지 않고 이어 적어줬죠. 샘이 마찬가지 체언과 조사 구분해서 적어주지 않고 이어서 발음대로 적어줬고요. 가물에 해서 가물에 같은 경우도 가물과 에 해서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적지 않고 이어 적어준 겁니다. 내를 이루어 해서 이러 같은 경우도 어간과 어미를 나눠서 적어주지 않고 이러 발음 나는 대로 적어줬고요. 발아래에서 발알이라고 하는 바다라는 뜻의 체언의 조사 분리해서 적지 않고 발아래 발음 나는 대로 이어 적어줬습니다. 밑에도 석장 잡고 발이 받고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앞 같은 경우 현대국어에서는 리을이 떨어지죠. 그리고 피읍이 비읍으로 받침 발음 나게 되는데 중세시대는 그렇지 않고요. 앞이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오게 되면 알 냅두고 뒤에 피읍이라고 하는 애를 뒤로 이어 적어줬다. 그래서 알프로라고 적어줬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겹받침을 연철해서 표기한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음소적 표기라고 해요. 이어 적기, 다른 말로 음소적 표기. 다른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소리대로 적기라고 합니다. 소리대로 적기. 자, 그거 이외에 끊어적기와 거듭적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어간 부분과 어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를 잘라서 형태를 밝혀 적어주죠. 얘는 용언의 오타입니다. 깊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에
깊은에서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라고 해서 서로 끊어서 적어준 것이 현대국어죠. 그래서 끊어 적기가 현대국어에 쓰이고 있는 거고요. 바람에 마찬가지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에 애라고 하는 조사를 분리해서 적어줬죠. 이런 걸 끊어 적기라고 하고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넘어오면서 드러나는 형태가 거듭 적기입니다. 자, 이런 끊어 적기는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해요. 형태를 밝혀서 적어줬다. 자, 이어 적기는 그냥 음소적 표기고요. 끊어 적기는 형태를 밝혀 적어준 형태음소적 표기입니다. 자, 이 단어가 깊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관형어예요 라고 해서 형태를 밝혀 적어준 게 끊어 적기. 자,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어서 적었는지 끊어서 적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듭 적기라고 해서 중철이 나타납니다. 이어 적기 연철이라고 했죠. 끊어 적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한자로 분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듭 적기는 중철, 2번 거듭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깊은 같은 경우가 얘가 깊은이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둘 다 적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2번 다 적어주는 것을 거듭 적기라고 하죠. 이때 팔종성법으로 인해서 피읍은 비읍으로 써놨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피읍을 이렇게 2번 거듭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종성이네. 비읍으로 바꿔 적어준 거죠. 이런 게 거듭 적기입니다. 비읍, 비읍이, 피읍, 비읍이 둘 다 드러난 것. 이것은 과도기적 표기라 그래서요.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난 표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랑 이제 중세국어의 음절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의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요. 여기서 끊고요. 원래 예상대로였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3개의 영상으로 해서 수목금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여러분 4개의 영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서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영상 4개로 끊어놓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짧게 찍힌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4번째 영상에서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 이래서 중세국어 음절 부분 좀 보고, 그리고 성조 얘기, 그리고 모음조화 얘기, 그리고 중세국어의 시기 부분, 그래서 현대국어, 근대국어, 전기중세, 후기중세, 고대국어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